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발 의혹 사건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제보자는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그에 응답하여 자신의 신분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김웅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문제가 불거지고 이러니까 뉴스버스의 기자와 대화를 하다가 손준성이란 인물이 검사라는 것을 알고 뉴스버스의 기자의 요구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김웅으로부터 받았던 이미지 파일을 자신이 캡처해서 그것을 제보한 것, 여기까지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은이 제가 5번의 명기를 했습니다만 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가? 이것은 미스테리 중에 하나지만 일단 조성은이 받은 것을 뉴스버스에 본인은 사고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제보가 된 결과가 된 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미스테리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만들었는가? 손준성은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 손준성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작성했느냐인 것입니다. 이것이 손준성이 아니라 일반 정치권 인사 주변 인사라든가 어쨌거나 제3의 X라는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것은 상당히 어떤 괴문서 수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김웅 당시 후보가 이제 제보 파일을 받았는데, 제보 이미지 파일을 받았는데, 자, 그 이미지 파일을 한 100개 정도를 조성은이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조성은의 주장에 따르면. 자, 그것이 손준성이 보낸 것이 맞는가? 분명히 조성은이 캡처를 해서 뉴스버스에 제보한 사진을 보면 전달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손준성으로부터 무슨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제3자인 조성은에게 전달을 할 때 전달 기능, 우리가 그 문자나 카톡에 다 전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전달을 할 때 표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준성이가 작성을 해서 텔레그램 메시지 기능을 통해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에게 보냈다. 자, 그것을 받은 김웅이 이것을 대검에 고발하기 위해서 자신이 제보를 받은 것들을 항상 보내는 창구로 활용을 했던 조성은 당시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보냈다. 그것을 조성은은 시키는 대로 고발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달이나 2달 전에 자신이 알고 지내던 뉴스버스 기자와 대화를 하는 사이에서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왔고 그 기자가 검사인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다음서부터 제보의 일이 진행이 된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준성은 사건 이후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첨부 자료를 보낸 적도 없다. 이런 입장만 언론에 알리고 전후좌우로 약 열흘 가까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사건이 터진 당시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지금은 대구고검의 인권보호관으로 있습니다. 검찰의 중견 간부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전혀 없다면,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을 하는가? 언론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방송에 나와서 나는 작성하지 않았다, 누가 내 이름을 도용한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자초지종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준성이 이상합니다. 휴가를 내고 사라지고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왜 자세하게 보다 큰 목소리로 내 이름은 도용당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왜 외치지 못합니까? 자, 그런데 거꾸로 손준성이 만들었다는 거 가정을 해도 이상합니다. 손준성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해서 두세 달 후에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추미애가 윤석열의 측근이라면 이미 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어려운 고발장을 손수 만들어서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MBC 뉴스파타 기자들, 이런 여권 인사들이나 아니면 친여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어떤 언론 존재를 겨냥한 고발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을 통해서 고발하도록 사주를 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는가? 손준성이 했다 그래도 이상하고 손준성이 안 했다 그래도 그의 침묵이 이상합니다. 세 번째, 당시에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정점식 의원, 자, 이 의원도 똑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보좌관을 통해서 입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고발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당에 전달을 했고, 그래서 조모 변호사가, 당의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모 변호사가 실제로 지난해 8월에 최강욱 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장의 내용이 김웅이 제보받았다고 하는, 전달받았다고 하는 그 고발장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발장이라는 것이 이곳저곳에 굴러다니지 않았겠는가? 정정식 의원실은 그것을 어떻게 입수했겠는가? 조성은 대본이 아니라 조성은이 받은 것 말고 똑같은 게 또 돌아다녔겠는가? 아니면 조성은이 돌렸겠는가? 네 번째, 김웅은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가? 조성은에 따르면 이미지 파일을 100장 가까이 조성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의 민원실에 반드시 접수하라고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한다? 일부러 전화까지 하고 이미지 파일을 100개까지 보냈는데 기억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김웅은 원본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일이라면 그런 제보 내용을, 그런 내용을, 고발장 내용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실히 알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외부에 유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을 리가 사실 전무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왜 그런 거를 지시하겠습니까? 윤 총장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은은 뉴스버스에 제보를 하면서 왜 뉴스버스와 조성은은 이것이 마치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냐,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와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또 미스터리입니다. 감사합니다.